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사랑 대외협력본부장 김종호입니다. 이 세상이 온통 실록으로 우거진 아름다운 계절 5월입니다. 5월은 청소년의 달이자 가족의 달이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인데요. 우리가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참 굉장히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젊은 청소년이었을 때 제가 만난 한 권의 책이 있어서 그걸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책이에요.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라고 하는 소설책입니다. 알렉스 헤일리는 자기 7대 조상 쿤타 킨테의 그 삶을 추적을 해서 이걸 한 권의 소설로 썼는데요. 유할머니로부터 들었던 그런 자기 조상의 노예의 삶에 대해서 10년 동안 추적을 해서 아프리카 감비아에까지 다녀오면서 이 역사를 밝혀낸 것입니다. 쿤타 킨테는 평화롭게 자기 고향에서 살다가 노예로 끌려와 가지고 미국에서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간직해서 결국은 자기 후손에 의해서 자기 집안의 일대기가 소설로 쓰여지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제 이게 드라마로 또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 뿌리에 대한 거,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요. 뿌리는 바로 생명력의 원천이다. 한 나라에 있어서는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커다란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역사와 문화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한번 깨우쳐서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 미래를, 한국의 미래를, 인류의 미래를 바르게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간략하게 우리의 뿌리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북부역이 그다음에 열국사를 들어가기에 앞서 그 앞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규 환국, 환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 글자 네자 내지는 두 자를 알아야 되는데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 서규 환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또한 이제 삼성기 전 상하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고기에 운 서규 환국하니, 자, 고기에 이르기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환국은 온 인류의 시원 국가입니다. 3301년 동안에 걸쳐서 1대 안팎의 환인부터 7대 지휘류 환인까지 7분의 그 통치자가 계셨고요. 여기에는 12개 나라 12환국으로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렸다. 이 우측에 선비국으로부터 저 왼쪽에 보면 우르국, 수밀리국이 있는데요. 이렇게 12개의 나라가 있어서 12환국이 존속되었고요. 그 후를 이어서 이제 환국에서 동서 인류 문명으로 분화됐는데요. 이게 바로 동방의 신시베달, 동방 문명이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앞선 문명인 수메르 문명으로 이렇게 양 동서로 이렇게 구분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우주 광명 문화를 계승한 장자국으로서 이 환웅이 동방으로 이렇게 와서 세운 최초의 국가가 바로 배달국이고요. 이 신시 배달국은 바로 우리 한민족의 최초의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C 3897년에 카바란 환웅에 의해서 신시 배달국이 건국이 되었고, 그 나라는 1565년간 지속이 되었다가 그 다음으로 초대 단군 왕금이 계승을 해서 단군 조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흔히 고조선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앞으로는 이 말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선하면
이제 근세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있고 또 이렇게 옛 조선이 있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고조선이라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군 왕검께서 세운 조선이기 때문에 단군 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 단군 왕검 그 다음에 47세 고열과 단군까지 해서 영년 2096년간의 이 조선 단군 조선 역사가 있습니다. 단군 조선은 제1왕조와 제2왕조에 해서 1908년 그리고 제3왕조는 44세 구물단군에 의해서 국호가 대부여로 이름을 이렇게 바꿨는데요. 188년간 이렇게 해서 총 2096년의 영년입니다. 가장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삼한 광경제인데 단군 조선은 진한, 번한, 마한 이렇게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세 나라의 수도가 하얼빈, 번한은 당산, 그리고 마한은 평양 이렇게 수도가 이렇게 다 있었죠. 자, 그런데 제 44대 구물단군 때 와서는 이제 여기저기서 반란도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국가에 새로운 쇄신책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이름을 대부여라 이렇게 불렀는데 왜 대부여냐? 초대 단군 왕검께서는 왕자가 네 분이 계셨습니다. 첫째 태자가 부르인데요. 부르 태자는 이제 2대 단군이 된 거고, 그다음에 부소, 부여가 있는데 바로 그 부여 왕자께서 이 서쪽에 와서 제후로서 봉함을 받았는데 그 나라가 이제 부여였습니다. 그래서 부여를 갖다가 대부여로서의 어떤 큰 기대를 걸고서 나라 이름을 갖다가 초대 단군 시절에 그러한 그 활력을 되찾고자 대부여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한 광경제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렇게 조정을 셋으로 나눈 거였고 그 이후에 이 구물단군 때는 병권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서 병권이 분리되어서 나라가 독립되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이때는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해가지고 3조선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삼자 결의를 아까 이제 그 삼한 광경제였는데 삼자 결의를 하면 형 불칙물하야 국 부보 미냐라. 이 셋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저울이 물건을 달 수 없듯이 나라가 백성을 보호할 수 없다 해서 나라의 그 균형이 이렇게 깨짐으로 인해서 국력이 이제 많이 쇠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47세 고열과 단군 때 와가지고서 여기저기 반란도 많이 이제 나오고 해서 이제 그걸 진압을 하고서 이제 마지막 임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고열과 단군께서도 더 이상 이제 버틸 이제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쇠해졌는지 이제 BC 238년도에 제위를 버리고 이제 입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신선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고열과 단군으로 인해서 여기 단군 조선은 막을 내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북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BC 239년도 이제 이 한 해 앞서서 해모수 단군이 이제 북부여라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요. 그 다음 해 바로 이 고열과 단군께서 오가를 불러서 덕망에 있는 달을 추대해라. 그러고서 이제 제위를 버리고 입산했다고 했는데요. 그로부터 한 6년 동안은 오가가 그 공화정을 펼쳤고 BC 232년에 해모수 단군이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단군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BC 239년도에 해모수 단군이 북부여를 거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도하게 된 것은 바로 BC 232년이다. 그래서 BC 239, BC 238, BC 232 이 세 개 연도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진주선 그쪽을 이제 북부여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번조선과 이제 막조선이 있는데 막조선도 바로 이 즈음에서 무너진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대신 번조선은 BC 194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왕이 기준왕인데 이 기준이 연나라에서 온
유만한테 왕위를 찬탈당해서 이 번조선이 망하게 된 그 사건이 있습니다. 해서 기준 이제 번조선이 망한 걸 갖다가 고조선이 망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과서에 배우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그 진주선 그쪽은 북부해로 이어졌고 그다음에 서쪽의 한 갈래인 번조선은 BC 194년도에 가서 망했다. 그리고 그게 이어진 게 바로 이제 위만인데 위만조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위만 정권 정도로 우리가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국배달수선은 총 영년이 6960년, 바로 40년 부족한 700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뿌리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되어 왔는데요. 자, 환국의 환인, 배달국의 환웅, 조선의 단군, 그 역사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였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북부여의고, 북부여의를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뻗어나왔다 하는 것을 오늘 알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는 이 북부여 역사에 대해서 전혀 배울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막연했던 해모수, 구두막한, 고주몽의 관계와 잘못 알고 있었던 우리 한민족 고대사의 주요 문제점이 이 북부역이 공부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북부역이는 복의 범장 선생인데요. 이분이 지은 거예요. 고려 말에 행촌 이암 선생, 그 다음에 범장 선생, 그리고 이맥 선생, 이 세 분이 우리 역사를 복원하자 이런 결의를 하고서 이 복의 범장, 이분이 범세동 선생인데요. 이분이 바로 범장 선생은 북부여기를 저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잃어버린 역사의 중간 허리를 해당하는 이 북부여사, 이걸 복원을 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 금성 범씨신데요. 지금의 금성은 나주를 말하는 건데 우리 범장 선생의 묘소가 현재 광주광역시 덕림동에 위치해 있고요. 이분의 그 사당은 용호제래 해서 광주 그 생룡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쪽을 혹시 여행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반드시 우리 범장 선생의 우리 그 묘소도 참배하고 사당도 한번 다녀온다면 좋겠습니다. 자, 북부여 182년의 시간, 이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239년도에 해모수 단군이 이제 북부여를 건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진주선 지역 중심이고 번조선과 막조선 지역 따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되돌려 본다면은 단군조선에서 44세 구물단군이 나라를 새롭게 한번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대부여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런데 이제 더욱더 혼란에 빠지자 그 해무수 단군께서 대부여 그 더 북쪽에 가가지고 북부여를 이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북부여라고 했다. 자, 이 도표 하나를 오늘 제대로 인식을 하면, 공부하면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아주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의 뿌리를 회복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될 텐데요. 자, 단군조선을 이어서 북부여가 있었죠. 북부여 일대 해모수 단군께서 북부여를 세웠고, 그리고 2대, 3대 지나서 4대 고으르 단군까지 갑니다. 바로 고으르 단군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제 한무제가 와서, 한무제가 아까 번조선 지역을 위만이 이렇게 와가지고 차지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위만이 와서 그 마지막 기준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절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BC 194년도 얘기고, BC 108년에 이제 한무제가 또 쳐들어옵니다. 해서 이제 그 위만 정권의 손자인 우거 정권을 내부 분열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만들고, 이제 그걸 다 차지하면서 북부여까지 이제 그 공격을 해오자 그걸 막아낸 분이 누구냐? 저 5대 구두막한입니다. 구두막한을 이따 알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구두막한의 그 왕자가 이제 고무서 당군인데요. 바로 고무서 당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복잡한데, 좌우지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표는 계속 보도록 하겠어요. 자, 고조선 말기의 동부가 정세인데요. 자, 북부에는 BC 239년도에 해모수 단군께서 나라를 세웠고 나중에 고주몽에 의해서 고구려가 BC 58년도에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는 7대 북부여의 그 왕으로 단군으로 등극을 하지만 나중에 BC 37년에 고구려로 이름을 바꾸죠. 왼편에 보시면 BC 239 해모수의 북부의 건국이 있고 그리고 BC 238에 그 다음 해였죠. 아까 진주선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BC 194년도에 유만의 번조선 왕위를 찬탈하고 유만 정권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유만은 누구냐? 이제 한나라 그 유방이 그 자기 중마 고우였던 그 노관을 연나라의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BC 194년도에 유방이 이제 죽어요. 게 되자 그 부인 황후가 되는 여태후가 그 창업 공신들을 다 숙청을 하게 됩니다. 해서 그 노관도 이제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흉노로 도망을 가요. 노관의 부하였던 그 유만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바로 이제 번주선에 와가지고 기준한테 망명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제 기준이 너무나 사람이 이렇게 착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를 받아줘가지고서 국경의 수비대로 상하운정의 수비대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BC 195년도에 아까 유방도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 해모수 단군께서도 그때 이제 붕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만이 때는 이때 해가지고서 원래 처음에는 해모수 단군이 걔를 받아주지 말아라 했었는데 이 기준왕이 유만을 나중에 받아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만이 1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오면서 지금 한나라에서 그 여러 길로 지금 여기를 침략해 오고 있으니 폐하는 빨리 피하소서 해서 이제 기준이 자리를 피한 사이에 유만이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만을 세웠다 하는 이야기를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여기 최씨 낙랑국이라고 이게 최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원래 갈석산 근처에 이 낙랑에서 살던 사람인데 대부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이제 막조선도 이제 어수선하시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최씨 낙랑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좀 잘 이해해야 되겠고 이 BC 109년도 109, 108 이때를 알아야 되겠죠. 네, 이때 한무제가 유만 정권을 무너뜨리고서 북부에까지 이제 공격하려고 하자 그때 구국의 영웅 구두막한이 나왔다 하는 얘기를 아까도 했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뭐 단군 조선 있었다 하는데 그건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나라에서 기자를 이렇게 봉해가지고 기자조선이 있었다 이게 중국에서 하는 얘기인데 기자조선은 없었다 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만조선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86년에 걸친 번조선의 유만 정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한무제 때 그 유만 정권이 무너지고 한사군을 설치했다 하는데 그 한사군도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이 배운 데는 저기 북한의 평영이라고 하는데 절대 평영이라고 어디에도 중국 사서에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사군을 지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고구려 백제 신라로 연결되었다라고 우리는 배우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잘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까 우리가 배웠던 환국배달 수선이 있었고 그것도 이 40년 부족한 7000년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함께하는 이 북부여 열국시대 그리고 고구려를 비롯한 이 사국시대로 이어져 왔다. 우리 역사는 면면하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반복하겠는데요. BC 194년도에 기준왕이 아까 번조선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도적 유만에게 패해서 바다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이제 북부여기에 나오는 얘기고요. 자, 군산 금강에 가면은 어례산이라 하는 곳이 있어요. 저기 임금님 어자인데 올레자 임금님이 오신다. 임금님 오신 산이다. 이런 겁니다. 어례산 주변에 준왕과 관련된 설화가 많이 전해지고 있고요. 자, 이게 바로 어례산성지,
어리산성 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두산백과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고조선에 여기 이제 고조선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게 번조선입니다. 원래 그 진주선 그쪽은 북부여고요. 자, 준왕이 유만하게 쫓겨 익산 금마에 만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리산성을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익산에 가면은 마한 왕손이다 이렇게 해서 청주 한씨가 세운 비가 있어요. 그래서 청주 한씨라든지 그다음에 서씨들, 그다음에 선우씨 이분들이 바로 이 기준의 후손이라고 사전에 이렇게 전해져 오고 그들은 그렇게 받들고 있습니다. 자, 아까 낙랑국 얘기했죠. 그 BC 195년에 세워서 CE 37년까지니까요 200년 넘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낙랑공주와 그 호동왕자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낙랑국하고 낙랑군하고 여러분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낙랑국은 그 최숭이 바다를 건너와서 지금의 평양에 세운 나라고, 그다음에 낙랑군은 한문제가 번조선을 패망시키고, 즉 아까 그 위만 정권을 패망시키고 설치하려고 했던 사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근방 땅이 저 갈석산에 있는 그쪽이 바로 낙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식민사학자들이 저 낙랑을 이 평양으로 끌어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갈석산의 기점을 저 함경도로 끌어와가지고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우리가 배웠다는 것을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역사를 잘못 알면 이 문제가 커지죠. 자, 한무제가 나오고 구두막한이 나오는데 이제 바로 고두막한 이분이 동명성왕이라고 하는 분인데 고두막한께서 이제 한무제를 막아냈어요. BC 108년도에. 왜냐하면 북부여 거기를 이렇게 침략을 하니까 그걸 막아냈고, 그래서 이제 여기 고두막한이 처음에 동명부여다 이렇게 이제 왕위에 올랐다가 드디어 BC 87년도에 나는 천재 아들이다. 이제 여기에 도읍을 하고자 하니 이제 임금은 이곳을 떠나라. 고으르 당군 있죠. 아까 그 4대 당군. 그래서 이제 고으르 당군께서 너무나 이제 피로에 쌓이고 지쳐서 이제 또 병이 들고 쇠약해서 이제 붕어하시고, 이제 BC 86년도에 구두막한이 북부의 도성에 입성을 해가지고 그대로 북부여를 이어서 5대 단군으로 이렇게 등극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고으르 당군의 동생이 이제 헤브루예요. 저 고으르가 다른 말로 또 해우르입니다. 그 고 높을 고자 태양도 저 높이 뜨잖아요. 해서 이 헤우르 당군의 동생이 헤브루인데, 헤브루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저 가서본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동부여입니다. 가서본 부여라고도 하고 동부여라고도 하는데, 이제 헤브루 당군이 그래서 거기 1대고 2대가 금화, 3대가 대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소가 전쟁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동생 또는 그 친척 동생이 이제 갈사부여도 세우고 연나부 부여도 세우면서 이렇게 막 서부연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고두막한은 5대 당군으로 등극을 해서 5대 당군, 6대 당군 해가지고서 그게 바로 후기 북부여가 되겠습니다. 전기 북부여 153년, 후기 북부여 28년, 이렇게 총 180 약 2년 정도의 그러한 영년이 북부여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부여는 동부여, 북부여부터 시작해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대부여였죠. 대부여, 그 위에 북부여, 그다음에 이제 동부여에서 서부여, 그리고 훗날 남부여까지 이렇게 부여는 쭉 진행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자, 가서본 부여기, 동부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부여, 아까 이제 북부여에서 이제 동부여로 이렇게 가서 제후가 되었죠. 바로 이제 동부여인데, 바로 동부여에서 그 아까 3대 그 대소왕 때 전쟁 중에 죽었고, 그 동생이 이제 갈사 부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게 C 68년까지 갔으니까 꽤 오래 갔죠. 그리고 C 22에서 C 68까지죠. 한
46년 정도 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편 내려와서 서쪽으로 종제가 3대 태소의 그 친척 동생 종제가 서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운 게 바로 연나부 부여인데, 그게 서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름을 서부여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494년도에 망하는데, 그때 그 의려의라가 있어요. 의려의라가 저기 일본에 가서 대화 정권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응신천왕이다 한 내용을 이따가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간단히 정리해 보면, 북부여가 해모쇼 단군이 창업을 해가지고서 4대 단군까지 가고, 그 다음에 구두막 단군에 의해서 그 후기 북부여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4대 고구려 단군 붕어하시고서 동부여로 가가지고 해부로 금화 대소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이제 해모쇼 단군의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왕자가 바로 고리 군왕을 지냈던 고진이랍니다. 고진. 이 고진의 손자가 바로 불리지입니다. 불리지하고 유화 부인하고 사이에 낳은 게 바로 고주몽이다. 이제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고주몽이 해모쇼 단군의 고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좀 이따 나오는데, 해모수하고 유화 부인하고 사이에 고주몽이 나왔다 해서 전혀 맞지 않는 말이 또 이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오늘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중심으로 말씀을 안 돼서 그러는데, 비교해서 같이 앞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해모수의 고손자가 바로 고주몽이 되겠고요. 연대가 전혀 해모수 단군하고 고주몽하고 같이 아들이 될 수 전혀 없는 그러한 연대입니다. 아까 그 해부르 단군 바로 그 다음 2세가 바로 금화고요. 금화 다음에 대소가 있었다. 근데 이제 대소가 워낙 전쟁을 좋아해요. 그리고 굉장히 또 당시 동부여도 그 병력이 셌나 봐요. 해서 고구려하고 막 전쟁을 벌였는데, 굉장히 열심히 싸우다가 그때 날씨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은 고구려 귀유한테 죽임을 당하고 말죠.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갈사 부여가 나오고, 또 왼쪽으로는 그 연나 부여가 나왔다 하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연나 부여의 마지막 의려의라가 백제를 거쳐서 여기 일본의 대화 정권을 세워서 응신왕이 되었다 하는 거 또 이따가 또 보도록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주몽은 아까 그 유화 부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을 해가지고서 부모님한테 눈에 벗어나서 이렇게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 종친인 아까 해부로 그쪽 동부에 가서 살면서 주몽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근데 주몽이 워낙 활을 잘 쏘고 총명하기 때문에 금화 그 왕자 그쪽 세력으로부터 견제를 받아가지고서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몽이 그 어머니의 충고를 듣고 그 나라를 떠나서 이제 졸본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뒤에서 군사가 병력이 막 쫓아오는데, 이때 고주몽이 나는 천재지자다, 그리고 합약의 유손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소리를 칩니다. 하니까 이 거북이들이 딱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무사히 건넜다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BC 58년도에 고주몽이 고구려를 건국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삼국사기의 고구려 복견 이렇게 나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주몽이 졸본 부여에 이르렀을 때 그곳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주몽이 비상한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으며, 왕이 별세하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 자, 아까 고주몽의 아버지를 해모수로 설정을 한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역사 왜곡이다 한 거. 그다음에 북부여와 고구려 광개토대왕 비문하면은 414년에 그 아들 장수태왕이 장수 열제가 세운 비문이에요. 412년에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붕어를 하셨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로 출자 북부여라고 나옵니다. 북부여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고주모 성제의 그 고구려가. 그리고 가장 밑에 줄을 보면은 환지 17세란 말이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환지 17세 소원. 이제 광개토대왕은 원시조로부터 17세 손이다. 근데 이제 이 17세 손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도저히 그 비밀을 풀 수가 없었는데, 여기 북부여, 아까 해무수와 그 아들 고진, 손자 불리지, 여기까지 하면 이게 4대가 나오잖아요. 4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고주몽부터 광개토왕까지 13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17세 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그 계보도를 보면은 1세 고주몽 성제부터 12세 고국 양제까지 있고 13세가 광개토 대왕입니다. 이게 이제 그 혈통으로 이렇게 본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광개토 대왕 비문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지금 900년이다 하는 것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건 뭐냐? 바로 이 전 원시 고구려라고 할 수 있는 북부여가 언제부터입니까? 아까 BC 239, BC 238,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BC 232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고구려가 668년도에 망했으니까 BC 232에 더하면 정확히 900년이고, 또 이제 BC 239나 8로 한다 해도 7, 8년, 8, 9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 900년 설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아주 또 똑같다 하는 것을 북부여기를 우리가 복원하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삼국사기에 보면은 고주몽을 또 동명왕이라고 나오는데, 동명성왕. 그런데 실제 원래 동명성왕은 구두막한이다. 그래서 동명성왕이 구두막한이고, 그 다음에 그 주몽하고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그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선의 묘지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동명 구두막한이 천지 기운을 감흥하고서 유업 사천이 개국. 유라는 것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사천, 그건 이제 하천 이름인데, 사천을 넘어서 이 개국 나라를 세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몽은 잉일 해를 품고 태양신을 기운을 받았다는 거고요. 임패수, 패수에 임해서 이 개도 수도를 열었다 해서 이 동명과 주몽은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 때 문신 김철령도 동명이 창업하고 주몽이 계승했다. 아까 그 내용 둘을 갖다가 분명히 읽었었던가 봐요. 그래서 동명, 개, 기혁, 업, 주몽, 승기, 여파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고주몽의 가계도를 보면은, 자, 고주몽은 이미 동부여에서 예씨 부인하고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유리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고구려 2대 황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두막한의 그 왕자가 고무서잖아요. 고무서 당군이 이제 그 후사가 없었어요. 그 공주가 수선호인데, 그래서 아까 고주몽이 오니까 아주 비범하다 해가지고서 사유를 삼았는데, 이제 그 고무서 당군이 어떻게 금방 또 붕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선호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는데 비류와 온조입니다. 고주몽이 이제 아까 고무서 당군을 이어서 7대 그 북부의 당군이 됐었죠. 바로 이제 소선호 사이에 그 공주와 사이에 비류와 온조가 태어났는데, 바로 유리가 와가지고서 고구려 이제 고주몽의 대를 잇게 되자 이 소선호와 그 두 아들은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수 그 패대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의 난하, 대능하 그쪽이죠. 바로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는데, 바로 소선호가 이제 왕을 하는 거예요. 여왕입니다.
자, 고구려의 수도 저 장춘 눌견이죠. 거기에서 저 난하로 내려가서 패대 지역에서 나라를 세웠다. 소선호는 아주 여걸이고 영웅이죠. 고구려를 세울 때도 아주 큰 역할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비류 원조 아들을 데려가서 또 나라를 세웠다 이겁니다. 그때 BC 42년인데 이제 소선호가 이제 세상을 뜨고 그 아들이 이제 여기 미추홀 한남 유리생 와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바로 백제다 하는 게 이제 백제의 탄생입니다. 아까 여기 우리가 지금도 그 성주풀이 노래 보면 어라만수 어라 대신에 나오는데 바로 어하라라고 하는 그 왕호를 고주몽이 소선호에게 내려주었습니다. 백제 건국의 어머니가 바로 소선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박혁거세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고두막의 공주가 파소인데 파소가 또 결혼을 않고 누구하고 좋아했나 봐요. 연애를 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낳은 아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박혁거세다. 즉 박혁거세는 고두막 단군의 유손자가 되겠죠. 경주에 가면 말입니다. 국립경제문화재연구소에서 써놓은 글이 있는데요. 옛날 황족의 딸이 혼인도 하지 않고 임신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진한 땅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했다. 뒤에 그 아이는 자라서 해동의 시조 박혁거세가 되었다. 이런 내용. 또 신라가 건국되기 전에 중국 임금의 딸 사소가 해동에 머물러 돌아가지 않으므로 뭐 이런 이야기. 사소공주를 선도산 지신이라고 하여 선도성모라 불렀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지금 경주에 가면은 그래서 그 성모사라고 하는 그 사당이 있고 성모사 중건 기적비라 하는 이 비석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박혁거세와 그 어머니 파소와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의라 얘기했는데 바로 그 부자간에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백제의 지원을 받아서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바로 그 응신 그들이 말하는 응신수당이 되었다. 15대 천왕. 지금도 대의라 신사가 있습니다. 의라족의 조상신을 이렇게 모신 오사카에 가면은 그 신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응신왕인데 일본 최초의 통일왕조 야마토에를 개창했다. 바로 그 응신이라는 것은 삼신이 가문에서 태어난 왕이다. 이게 바로 연나부여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자, 부여라는 그 이름이 이렇게 참 끈질기게 쭉 써왔는데 부여, 불, 광명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고요. 우리 우주 광명 역사 문화의 원형 정신을 전하는 고유한 문화 언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황국배달 소선을 이어서 지금 우리가 북부여 그리고 이어서 고구려 아까 신라 백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삼성조 시대 잃어버린 삼성조 황국배달 조선 환인천재와 환웅천왕과 단군왕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잘 모셔야 될 분들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한민족의 잃어버린 고리 북부여 역사에 대해서 우리 가슴 뜨겁게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자, 1세 해모수 단군이 북부여를 BC 239년도에 세웠어요. 2세 모술이 3세 고해사 4세 고으로 단군까지 쭉 이어지다가 이게 바로 전기 북부여입니다. 그리고 5세 구두막한 단군이 한무제의 침입을 막아내고 이제 이분이 후기 북부여를 세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구두막 단군이 이제 그 북부여를 잇게 되자 동부여로 가서 바로 고구려의 동생인 해부로 단군이 동부여 가서범부여를 세웠고 거기에서 2세 금화단군 금화왕 3세 대소왕까지 갔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후기 북부에서 구두막 단군과 그 왕자 구무서 단군까지 갔는데 구무서 단군이 후사가 없이 일찍 세상을 떠서 돌아가시자 그 사유를 삼은 게 누구냐? 바로 고주몽이죠. 고주몽은 해모수 단군의 차남 고진이고 고진의 그 손자의 아들입니다. 불리지 즉 고무수의 아들. 고무수와 유아 부인 사이에 고주몽이 나왔는데 그 고주몽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고무서 단군의 사유가 되어서
수선호와 공주와 결혼을 해가지고서 7세 단군이 되었다. 그게 바로 고구려의 시조이고 구두목 단군의 그 공주가 파소인데 파소가 바로 박역가서를 낳았고 신라의 시조가 되었다. 그리고 고조몽의 첫 번째 예씨 부인에 의해서 낳은 아들 유리가 고구려 2세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소수원호를 통해서 비류와 온조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게 의해서 비류백제와 온주백제가 나왔다. 이래서 이제 우리는 국토맥이 쫙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오늘 중요한 우리 역사의 그 잃어버린 고리를 연결하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미래 역사를 열어나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촌 이암 선생께서 단군세계 서문에 나와 있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인통이 일입하고 민인통이 흥하나니 사학이 기부증냐. 나라는 이 국통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백성은 이 국통으로 인해 흥하였나니 역사를 배움이 어찌 소중하지 않으리요. 국통, 우리 역사의 계통인데요, 한 개인에게 혈통의 족보가 있다면 나라의 족보는 바로 이 국통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나라의 국통맥을 바르게 인식해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미래의 한국, 미래의 인류 문화를, 인류 역사를 바르게 또 창조적으로 제대로 써나가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빌면서 오늘 북부여와 열국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